저는 30대 중반 나이의 여자입니다. 저보다 2살 연상의 남편과 현재는 아이 없이 둘이 살고 있어요. 저희는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원해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까지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국에서 알려진 유명한 한의원도 가보고 산부인과와 비뇨기과까지 남편이랑 손잡고 찾아가 상담도 받아봤는데도 막상 어떤 검사를 받아봐도 둘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더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신혼 1년은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많이 실망도 하고 다투기도 했는데 이제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냥 서로 조금씩 내려놓고 언젠간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하면서 기도하며 살고 있어요. 둘 중 하나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시험관이나 다른 방법이라도 생각해 보겠는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마음 편하게 먹고 천천히 노력하라고만 말씀을 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해도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에는 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매우 규칙적이고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직급이나 맡은 일에 따라서 업무 강도가 천차만별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정말 한가해요. 낮에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평일에 일 끝나면 실용음악 학원 다니며 드럼 치는 걸 배우러 다니고 주말에는 매주마다 조기축구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월급은 조금 작더라도 저렇게 살면 아무 스트레스 없이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영구직 회사원으로서 매일 업무 성과에 치여가며 야근을 밥 먹듯이 일주일에 3-4번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일이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르고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몇 년 하다 보니 이제는 적응이 되었습니다. 평일에 퇴근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만 끝내놓고 해가 넘어가도록 잠만 자며 보낼 때가 대부분이지만 그만큼 보상도 확실한 편이라 기본 연봉에 추가 근무 수당과 보너스 그리고 연말 성과금까지 합하면 남편의 공무원 연봉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은 제가 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제가 결혼 전 저 혼자 살던 전세 아파트에서 그냥 남편이 몸만 들어와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크지 않았고 시댁의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결혼 전부터 남편의 이름으로 대출을 이것저것 받아 시댁 살림에 보태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학자금 대출금을 갚을 것도 남아있었고 취업한 이후에 집안의 부모 빚을 갚느라 자기 재산은 거의 모아두지도 못했어요. 당시에 저는 남편 될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어차피 공무원이니 평생 안정적인 수입과 은퇴하면 연금 나올 테니 당장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도 괜찮겠다 싶었죠. 남편과 저는 신혼부터 지금까지 서로 통장 관리를 따로 하고 있고 공동으로 생활비를 서로 얼마씩 걷어서 부담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절반씩 내는 건 아니고 제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생활비도 제가 조금은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신 남편이 평소에 일찍 퇴근하면 청소기 돌려놓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시기였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남편처럼 정년까지 안정적인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를 별로 탐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보시고는 여자가 뭐하러 그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하니? 우리는 그냥 공무원이 좋은데 너도 공무원이나 하지 그랬니? 라고 하시며 은근히 저를 싫어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어차피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제 성격 자체도 웬만한 잔소리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은근히 저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이 소식은 아직이니?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밤늦게 들어온다는데 너는 남편이 공무원인데 왜 그렇게 일을 늦게까지 하니?
그냥 이참에 그만두고 집에서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하면서 아이 가질 준비를 해야지. 아니, 정말 저희 남편이 얼마나 버는지 알고도 저런 말을 하시는 건지. 남편 월급으로는 둘이서 겨우 먹고 사는 게 전부고, 만약 그 형편에 우리가 아이를 가진다면 솔직히 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정도입니다. 더구나 남편 이름으로 시댁이 대출을 받아놓은 것도 있어서 그걸 다 갚을 때까지는 집 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답답하고 서운하긴 하지만 집안 어른들이랑 싸워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대충 대답하고 넘겨버렸죠. 저는 집에서 외동딸로 커서 이런 푸대접에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당연히 엄마 아빠가 물심양면으로 저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셨고, 여자가 귀한 저희 집에서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더라도 어른들 심부름과 집안일까지 다 사촌 오빠들을 시키고 저는 공주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성격이 그대로 이어져서 저한테 불합리하게 대하거나 선을 심하게 넘는 일이 있으면 참지 않고 강하게 제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더니 주변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 제가 시집와서 시어머니가 하는 헛소리를 참아넘기고 되도 않는 말씀까지 다 그냥 알았다고 하며 몇 년을 지내는 동안 얼마나 속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이러는 동안 제 남편은 정말 여유 있는 한량 같은 사람이라 그저 시어머니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라는 말만 반복하고 그 어떠한 액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대출해준 건 대체 언제 돌려받을 수 있냐 물어봐도 어차피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올랐잖아. 그런 거 일일이 크게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테 돈 보낸 내역까지 다 남아있는데 나중에 우리 형이 그걸 보고도 딴소리 할 사람도 아니고 괜찮아. 적어도 우리 집은 재산 때문에 싸울 일 없어. 남편의 형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남편 위로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주버님의 성격은 누가 형제지간 아니랄까봐 남편과 정말 비슷하게 느긋한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제 남편은 그나마 일찌감치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이라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주버님은 확실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이것저것 조금씩 깔짝대며 입에 풀칠 정도만 하면서 놀고 먹으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댁에서도 아주버님네 집안에 금전적이나 아니면 다른 물질적으로라도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변한 직장이 없으니 장사도 2번이나 할 수 있게 뒤에서 도와주시고 지금 아주버님이 살고 있는 그 집도 아버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대주고 있다는 것도 제가 남편과 결혼한 후에 알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남편은 부모한테 도움을 받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기가 대출을 받아 시댁에 가져다 주고 있는 상황이니 제 입장에서는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고 남편 말대로 시댁 집값이 조금 오르기도 해서 큰 신경은 안 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버님은 슬아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손이라 그런지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의 대를 이을 큰손주가 나왔다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저희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던 시기에 형님네가 먼저 아이를 가지게 되어 조금은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래도 형님네가 아들을 낳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네요. 아무래도 집안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면 저한테 압박이 덜해지니 나쁠 건 없었죠. 그리고 올해 초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참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두 분이 변변하게 고정된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둘째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에 축하하는 마음보다는 솔직히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왜 너는 애도 못 낳냐고 잔소리를 많이 하시곤 하셨는데 형님네가 둘째까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또다시 귀가 따가운 잔소리를 들을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시어머니께서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큰애는 금방 또 애가 들어서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한테 애가 안 생기는 건 너가 늦게까지 회사 생활을 하니까 몸이 축나서 그러는 거야. 밭이 좋아야 싹이 나지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뭐하니? 라고 어김없이 제 속을 긁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주에 집안에 할아버지 제사 있는 거 알지? 바쁘다 하지 말고 미리 와서 전 부치고 상 차리는 거 도와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사실 제가 야근을 자주 하기도 했고 시댁에 제사가 있다고 할 때마다 매번 찾아가진 못했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야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니 집안에 작고 큰 경조사가 있으면 항상 먼저 가서 어머님 하는 일을 도왔죠. 제사도 제사지만 어머님이 김장을 1년에 2번 정도 하시거든요. 겨울에 큰 김장하고 여름쯤에 작은 김장을 한 번 더 하는데 그럴 때도 저와 형님을 불러서 일을 시키셨어요. 보통 저희는 김장을 하면 10포기 정도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아주버님네와 시댁에서 반씩 나눠 가지는데 저희는 그 정도도 한참을 먹어요. 보통 겨울에 하는 큰 김장은 100포기 가까이 하는데 제가 얼마 먹지도 않는 김치를 담그느라 온몸이 후들댈 정도로 중노동을 해야 합니다. 사실 사 먹는 게 더 싸고 편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차마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참고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번 제사는 금요일이었고 저는 화수목 3일을 연속으로 야근을 하느라 엄청 피곤한 상태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맨날 일찍 끝나던 사람이 그날따라 직장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다면서 저보고 먼저 가서 시어머니를 도와주고 있으라 하더군요.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니 어쩌겠나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최근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제대로 쉬질 못했더니 운전하는데도 정말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내려갔더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제사 음식 재료를 한가득 늘어놓고는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오늘 일찍 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일하다 온 사람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는 말씀은 덤이었고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에 나란히 앉아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형님네는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고 내려오는 중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님도 집에 없어서 어머님과 단둘이 있다 보니 조금은 어색했지만 어머님의 끊이지 않는 잔소리를 들으며 일을 하다 보니 차라리 시간은 잘 갔습니다. 2시간 정도 정신없이 전을 부치고 있었더니 해가 다 떨어지고 나서야 형님네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안 세 식구가 도착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일하다 말고 양말바람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시더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동안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라고 하시며 반기셨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다짜고짜 일부터 시키더니 형님에게는 오느라 고생했다며 저녁 먹었냐고 물으셨어요. 그렇게 큰형님네가 오고 나서 하던 일을 대충 정리해둔 뒤에 다 함께 저녁을 먹고 시어머님은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으니 이따가 시간 되면 제사 지내기만 하면 끝이라며 소파에 앉아 손주의 재롱을 보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형님은 방금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저녁만 먹었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애 없는 내가 집안의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참았고 결혼 전 남편이 쓰던 방에 들어가 남편에게 언제 오냐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지금 분위기가 먼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이따 끝나는 대로 택시 타고 갈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사가 시작할 때까지 남편은 오지 않았고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안 오는 것도 저한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둘째는 아직이야? 지금 시간이 몇인데? 너는 확실히 전화해본 거 맞니? 그러길래 처음부터 둘이 같이 올 것이지? 결국 남편 없이 제사가 다 끝났고 상을 정리한 뒤에 설거지와 뒷정리를 해야 하는데 어머님은 형님이 홀몸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 많은 그릇을 다 치우라고 하셨어요. 저는 혼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았고 그 와중에 어머님은 손주와 놀면서 다른 식구들은 깔깔대고 웃고 있으니 더 열이 받았습니다. 저 빼고 다른 식구들 다 놀고 있는 와중에 상을 치우다가 작은 그릇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어머님의 잔소리가 바로 날아왔어요. 너는 조심 좀 해라. 뭔 여자애가 이렇게 부산스러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도 욱하는 마음에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빨리 하고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실 시간에 치우는 거라도 도와주시던가.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나한테만 일 시키고 형님은 뱃속에 애가 있다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앉아만 있으라고 하니까 속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대답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인상을 팍 쓰시면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가 말대답을 그렇게 하고 평소에 성격이 그 모양이라 아이가 빨리 안 생기는 거야. 뭐든지 마음을 곱게 써야지. 라고 또다시 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나서 어머님, 그런 말이 지금 왜 나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만 이러시는 건데요? 라고 소리를 꽥 질러버렸습니다. 집안에 큰 소리가 났더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지시면서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제 하다 시애미 앞에서 소리를 질러?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한테 다가와 머리를 탁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처음이라 당황되더라고요. 특히 머리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도 건드리지 않잖아요. 처음엔 지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맞은 머리가 아픈 것보다 가족들 보는 앞에서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것이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설거지하고 있던 세제 묻은 고무장갑을 벗지도 않고 그대로 시어머니의 어깨를 꽉 잡은 뒤에 다리를 걸어 뒤로 잡아뜨렸어요. 어머님이 제 팔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크게 넘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광경을 보던 형님은 비명을 지르고 시아버지와 아주버님도 달려와서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저를 붙들고 시아버님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겨우 떼어냈고 진정하라는 말에 순간 나갔던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옷에 세잿물이 잔뜩 묻은 채로 넘어져서 어안이 벙벙한지 입을 쩍 벌리고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죠. 저는 그제서야 거실에 주저앉아서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저한테만 이러세요? 라고 말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와서 저를 데려가라고 했고 남편이 오는 걸 기다리기도 싫어서 짐을 챙겨 들고 시댁을 나와버렸죠. 혼자 운전해서 집에 도착했고 제가 집에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현관문 열고 무슨 일이냐 묻는 남편에게 내가 왜 너네 집에 갔다가 이 꼴을 당해야 하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남편에게 너가 술 마시고 노는 동안 나 혼자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아냐고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꼴도 보기 싫으니 너네 집에 가라고 남편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여긴 내 집이니까 그냥 너가 나가. 너도 그렇고 너네 집안 사람들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어. 남편은 자기가 저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저도 집안 어른에게 그런 행동을 한 건 분명히 잘못이라 하더군요. 네, 저도 알죠. 제가 잘한 일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오죽했으면 이혼까지 생각하고 이런 일을 벌였을지 그걸 먼저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오직 남의 편만 드는 남편을 포함해서 이 집안 식구들과 다신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길로 남편을 내쫓았고 다음날 카톡으로 남편에게 월요일 되면 당장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절차 밟을 거니까 너도 너 알아서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에게 바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한참 뒤에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이러니까 하늘이 너한테는 아이를 주지 않는가 보다. 너 어른에게 이러는 거 아니야? 내 아들이랑 이혼하자고 하는 거 같은데 너가 그러면 나도 생각이 있다. 아까 너가 넘어뜨려서 허리가 엄청 아프거든? 수틀리면 고소할 거니까 당장 유치한 짓 그만두고 나한테 사과부터 해라. 라고 마지막까지 저에게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콧방귀도 안 끼고 고소하시려면 고소하시고 폭행죄로 감옥을 가든 벌금을 내던 알아서 할 테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먼저 손찌검 한 건 그쪽 아니었나요? 라고 답장해놓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 사는 이 집도 내 거고 결혼한 뒤로 남편이랑 돈도 따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제도는 다 제 수중에 있었어요. 남편의 얼마 안 되는 월급은 본인 부모 대출 갚느라 쓰고 있었을 테니 사실 저는 이혼하더라도 손해볼 게 거의 없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아이도 없는 게 이럴 때는 정말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저는 더 늦기 전에 이 막장 집안이랑 이별하고 새 출발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 내보내고 집에서 혼자 치킨 시켜서 홧김에 맥주를 마셨는데 이상하게도 다시 결혼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해방감도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뒤도 안 보고 이혼할 거고 다시는 저런 인간들 때문에 제 인생을 1분 1초라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뭐 잘난 집구석이라고 며느리 불러다가 일 시키면서 구박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